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공부할 박선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저는 이 강의가 가능하면 핵심을 찌르는 강의가 되고 여러분들의 시험에 도움이 되고 아주 시험에 강한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합격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은 투자자를 상대로 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파생결합증권은요, 이미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은 아니에요.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으로 분류하죠. 그래도 파생상품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장내장의 파생상품,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문 권유 업무하는 자가 바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 인력입니다. 응시 자격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일반인들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금융회사 임직원, 은행, 증권범 이런 금융회사 임직원들만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험을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교육이냐면 투자자 보호 교육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요 파생상품, 자문인력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항은 시험 문제 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부터는 또 총 100문제로 바뀌었죠. 그전에는 120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총 4과목의 100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120분이면 2시간이죠. 여러분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입니다. 2시간이면 7,200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문제니까 한 문제당 72초, 즉 1분 12초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분 12초라는 시간이 한 문제를 풀기에 부족한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넉넉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시험 볼 때 그렇게 시험에 쫓겨가지고 시험 본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00문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과락이 있고 이제 전체 합격 점수가 있죠. 그래서 응시 과목별 정답 비율이 50% 이상인 자, 즉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각 과목별로 우리가 총 4과목인데 한 과목당 25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이면 적어도 13문제 이상은 맞아야 과락을 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70%, 즉 100문제니까 70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란 얘기입니다. 자, 과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총 4과목인데 과목별로 25문제씩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과목은 파생상품 1이라는 과목으로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선물과 옵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한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13문제, 12문제, 총 25문제. 당연히 13문제 이상 맞아야 과락 면한다고 그랬죠? 네. 2과목은 파생상품 2 이렇게 해가지고 1과목이 장내 파생상품을 다뤘다면 2과목은 장외 파생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8문제, 기타 파생상품하고 파생결합증권 합쳐서 17문제,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당연히 13문제 이상 맞아야 과락을 면하신다. 자, 3과목을 보시면 리스크 관리 및 직무윤리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8문제, 영업실무 5문제, 직무윤리와 투자자 분쟁 예방이 12문제, 이렇게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4과목이 법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법규 공부할 내용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법규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고 하죠? 네.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9문제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규정 8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규정과 자본시장법은 별도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4문제, 한국거래소의 규정 4문제, 이렇게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파생상품 어떤 자격 시험에 비해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물론 암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시험보다 이해를 좀 더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4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 과목이죠. 왜냐하면 법규니까. 법규는 쓰여져 있는 대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규가 사실은 뭐 이해나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암기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 거,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많은 득점을 올리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피곤해하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시험, 과목,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출발할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책을 딱 펴보시면 파생상품 개요다 딱 나오죠? 그래서 파생상품의 개념. 항상 어느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뭐 개념, 의, 정의 이런 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도 항상 매 챕터마다 여러분들 특히나 파생상품은 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개념. 기초자산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파생상품을 영어로 derivatives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기초가 되는 그 자산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 이것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에 의해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냐? 그 기초자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기초자산은 뭐가 있느냐? 많습니다. 주가, 금리, 환율, 뭐 상품가격. 여기 상품가격이라는 건 여러분 뭐 농산물, 금속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리스크, 부도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파생상품의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 개념 하나 갖고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없이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파생돼 나온 거예요. 파생상품은 그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초자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파생상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배우실 거 선물 또는 선도, 옵션, 스왑 이런 것들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예를 들면 선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파생상품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현물 거래.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다 하면 이 거래는 파생상품이야. 또는 삼성전자 주식 옵션이다 그러면 이거 파생상품입니다. 그리고 스왑이다 그러면 이건 파생상품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 거래를 한다 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이라는 파생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이 없으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 거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 거래라는 것은 그 가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거에 기초가 되는 요 삼성전자 주식에 의해서 선물 거래도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선물, 옵션, 스왑 계속 배우실 겁니다.